덜 읽은 사람 시간 좀 더 필요하다. 계속 읽으세요. 이제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만 딱 짚고 훅 넘어갈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중현아, 열심히 읽었습니까? 그래서 난민을 춤추게 하는 건 뭐예요? 남인 춤추게 하는 거요? 예. 남인 춤추면 안 돼요. 왜? 미친 거 아니야? 왜? 야, 난민도 춤출 수 있지. 왜 무시하는 거야, 난민을.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인데. 난민을 춤추면 난민을 춤추게 하는 게 뭐냐고요? 왜 대답 못해? 아까는 난민 춤추면 안 된다고 무시하고 인종차별하고, 지금은 대답도 안 해? 대답도 할 가치 없는 문제다 뭐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난민을 춤추게 하는 게 뭐냐고요? 남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사는 뭐 거의 비슷.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고래 인정률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뭐야? 예? 예? 뭐라고요? 우리나라의 고래 인정률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뭐야? 찬성 1번 보겠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274쪽입니다. 자습서 기준 274쪽이고 지금 프린트 드린 분 알아서 페이지 잘 찾아서 따라오세요. 찬성 1번입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서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이래요. 중현아, 여기서 찬성 측이 난민에 대해서 갑자기 강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인에 대해서 갑자기 강의하는 이유요? 찬성 측 1번이 지금 난민의 개념을 설명하잖아. 네. 왜 이런 거야? 바닥을 튼튼히 하기. 그것도 맞는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주요한 난민.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난민을 춤추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랑 석진이랑 3일 동안 토론 열심히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이 서로 생각하는 난민이 뭔지가 달랐어요. 춤의 정의도 달랐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3일 동안 한 토론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미리 이거를 정의를 제대로 정해놓고 가는 거야. 그래야 뒤에 나오는 이 논쟁들이 생산성이 있기 때문이고. 근데 너가 한 말도 맞아요, 참고로. 그리고 왜냐면 이게 정의를 미리 딱 닦아놔야 그 위에 쌓아 올릴 거 아니야, 자기 논리를. 그래서 난민 인정률, 밑에 보면 난민 인정률 개념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밑에 보면
전쟁, 경제 위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022년 1억 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 어린이도 많다. 생존하려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한다. 중현아, 이 이야기 왜 했을까? 찬성 측에서 갑자기 아나운서입니까? 현 상황을 알리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뉴스 앵커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리기 위함이 아니잖아. 알리려고 하는. 서른아, 그래서 왜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쵸? 적혀 있는데 왜 딴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심각성을 제시를 하는 건데 2022년에 1억 명을 넘어섰고 어린이도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이유는 어린이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심각성이고 중대성은 뭐예요? 숫자 얘기한 거. 이게 중대성이야. 이거 두 개 이거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요 정도 어휘력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심각성이나 중대성 얘기할 때 2022년에 1억 명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궁금한 거, 질문할 거 뭐냐면, 예준아, 토론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심각성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찬성 측 입장에서 왜 지가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기서 하는 말들 이게 지난주에 내가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이게 정책 토론이잖아. 사실 논제나 가치 논제가 아니고 정책 논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찬성 측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쪽으로 설득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려면 찬성 측에서는 이게 심각할수록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민 인정률하고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중요했잖아. 우리나라 고래 인정률도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해결 방안을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우리나라의 고래 인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폐로 호흡을 하면 고래라고 칩시다. 이러면 해결 방안이 확실하지만 그게 문제가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굳이 이게 중요한 문제도 아닐 뿐더러 유리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찬성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매우 심각합니다라고 짠 얘기를 해놔야 뒤에서 자기가 얘기를 할 해결 가능성이 훨씬 더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일 굶은 사람 앞에 밥 갖다 놓는 거랑 방금 밥 먹은 사람 앞에 밥 갖다 놓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유리하니까. 그래서 쭉쭉쭉 지나가는데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통계 얘기를 합니다. 밑에 이 지도 밑에 내려가서 0.8%래요. 난민 인정률이. 룩셈부르크가 59.1%로 높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0.8%래. 근데 경제협력개발기구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중요한 이거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줄여서 뭐라 그래? 경협? OECD입니다. 아쉽게도 경협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심각성을 얘기하는 게 이게 경협은 22.8이다. 경협 평균은 22.8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래? 0.8%래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크면 클수록 찬성 측 입장은 유리해지는 거야. 왜? 그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난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거지. 근데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게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대요. 2017년에. 그러니까 한 명당 3천만 원 이상을, 그러니까 4,200만 원 이상을 번다라는 거죠. 여러분 4,200만 원 이상씩 벌고 있습니까?
벌어야 됩니다. 보통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들러섰다고 보는데 17년도 이후에 3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 근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막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해서는 어쩌고저쩌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설명을 써놨지. 서륜아, 이유랑 근거 차이가 뭐죠? 네. 예준아, 이유랑 근거 차이 혹시 압니까? 주장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이에요, 보통. 근데 얘를 뒷받침해 주는 건 누구야? 그치, 근거예요. 얘는 교과서에서는 사실이어야 돼.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인 거고 여기부터는 근거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명아, 아무거나 주장해봐. 아무거나 주장해봐. 오케이. 세종시 살기 좋다. 그럼 이유가 뭐예요? 오케이, 좋아. 범죄율이 낮다가 이유예요. 그러면은 근거가 뭐 갖고 오면 되겠어? 범죄율 통계 갖고 오면 되겠죠. 이거예요. 이게 주장, 이유, 근거인 거야.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는 요 구도 있지. 이거는 논설문이라면,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이라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이 구도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니네들이 글을 쓸 때도 중요한 거고 읽을 때도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니네가 읽는 모든 수능 지문도 다 이 구도가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제 이거 내신 시작하기 전에 정규 수업 때 가르치는 게 그거 위주로 가르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모든 논설문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글을 읽을 때는 이거 세 개를 위주로 읽어줘야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세 개가 과연 타당한가? 설득력이 있나를 읽어야 돼. 근데 진짜 조금 이게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나오려면은 이게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이유를 갖다 놓은 다음에 적절한 이유 혹은 적절한 근거를 갖다 놓은 다음에 그 주장이랑 다른 얘기를 하거나 혹은 적절한 근거를 갖다 놓고 주장에도 부합해. 근데 이유랑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너가 세종시는 살기 좋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범죄율 얘기했잖아. 근데 예를 들면은 세종시는 살기 좋다. 근거로 예를 들면은 어떤 시설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제시했어. 이러면 적절한 근거입니까? 아니지. 왜? 이유랑 링크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쓱 봤을 때는 되게 맞아 보이는 틀린 선지 만들기가 딱 좋은 거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 빨리 쓰세요. 공백에 아무 때나 쓰시고. 얘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평생 기억해야 돼요. 가능하면 여유가 생기면 내신 대비하시면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팔뚝에 문신으로 새기세요. 꼭 기억해야 돼. 진짜 이건 그만큼 기억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생각하는 이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는 경제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예요. 그러면은 근거로 뭐 가지고 온 거야? 근거로 뭐 가지고 온 거야? 그치. 3만 달러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GDP가 3만 달러 넘었다고 했잖아. 그쵸? 이게 이유인 거죠? 그쵸? 이유에 근거인 거죠. 근거. 그리고 근거 하나 더 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3만 달러 얘기했잖아. 두 번째 근거가 뭐야? 유지예요. 이게 근데 왜 약간 직접적인 근거긴 한데 약간 중간에 조그마한 논점 하나를 넣은 거야. 봐봐.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 선진국으로 들어섰다고 보는데 이걸 깐 거야. 그쵸? 얘를 쓱 깔아놓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17년 이후에 3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선진국이니까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로 이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몇 번 탄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를
유지하고 있어. 유지하고 있으니까 선진국이야. 선진국이니까 동참해야 돼. 세계의 노력에. 그러니까 이 논리로 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국제통화기금 IMF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규모는 10위를 차지했고 근데 10위가 난방을 유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의 또 다른 근거인 거죠, 지금.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거 지웁니다. 다 썼죠? 지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생명과 인권 보호하는 데 기여 그리고 경제 성장 도움 될 것이다. 가 이제 어디에 쓰면 될까요? 여기서? 오, 그치.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좋은 점으로 이야기한 게 생명과 인권을 보호한대요. 그 다음에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 고래 춤추기는요 논설문이어서 정리가 탁탁탁 돼 있었어. 그쵸? 주장이 있었고 근거 1, 이유 1 근거, 이유 2 근거, 이유 3 근거였어.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순서 안 지키고 그냥 던지고 있잖아. 그쵸? 이게 토론글이 논설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방금 한 것처럼 니네가 머릿속으로 읽으면서 이거는 위치상으로는 심각성 뒤에 나왔지만 해결 가능성 뒤에 나왔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이거 부가효과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너네가 능동적으로 정보 딱 배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늘 독서 지문 가르칠 때 강조하던 게 뭐야? 정보가 나왔을 때 너네가 이 먹기 좋게 해체를 해서 재구성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정보가 딱 등장했을 때 그냥 머릿속 우당탕탕 읽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의미상 부가효과네. 여기에 딱 머릿속에 배치 딱 해주는 거, 정리해주는 거. 아시겠죠?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게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 나라인 독일의 경우 2015년과 16년에 난민의 이주민을 어쩌면서 크게 성장했대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서유럽 국가의 난민들이 이주해서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이유는 경제 개발인 거고 노동력 보충할 수 있다인 건데 근거는 뭐야 그러면? 누가 조사한? 그치. 여기에 대한 근거로 객관적 사실로 가져온 게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이래요. 독일의 케이스.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 증가고 실업률도 하락했고 세금 수도 증가했대요. 난민 유입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지만 해당 사회에서 노동활동을 하면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경제활동에 기여하게 됩니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줬고요. 따라서 저는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수준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일부 인정했어요. 그쵸? 위에다가 여기 이 반대 2번의 첫 번째 문장에 밑줄 끄시고 위에 쓴 일부 인정 쓰세요. 일부 인정.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범위를 제한했거든요. 내가 이제 되게 자주 얘기하던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범위를 제한한 거잖아. 그러면 그냥 반대한 게 아니고 전면 반대도 있고 일부 반대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부 부정인 거죠. 지금 일부 반대인 거야. 그렇죠? 아예 그냥 얘가 얘기하는 경제수준 높아져 이거를 반박하는 게 아닌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전면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야. 싹 다 부정한 게 아닙니다. 반대 신문 2에 반대 2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에 일부 인정이라고 쓰세요. 네?
이유야, 이유.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 쪽인 거지. 아, 이거 거의 한 덩어리라고 보셔야 돼요. 276쪽에 위쪽이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에 있어요. 이따 알려줄게. 하지만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신청자가 많아져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반대 측에서 경제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건 일부 인정했죠. 근데 반박한 게 뭐야? 반박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어떤데 지금? 인정률을 높이면 그치. 인정률을 높이면 신청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그냥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따가 내 시간 줄게. 쓸 시간. 아니. 지금 이제 이 흐름만 잘 따라오세요. 물론 그렇겠지만 남미를 많이 수용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예산은 0.1에서 0.6%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면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도 일부 인정은 한 거야. 늘어난다는 것 자체를 보장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왜 굳이 구분해 주냐면은 그거 자체를 보장하는 경우도 있어. 그 자체를 반박하는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부 인정을 한 거야. 근데 제 반박을 지금 뭐라 했어요? 찬성 측에서 이거에 대한 방어를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뭘로? 그치, 유럽 국가들이 지금 몇 퍼센트래요? 그렇죠? 0.1에서 0.6% 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방어를 한 거야. 서유럽 국가를 근거로 해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런데 의문점 지적하죠. 여기가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의 상황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어쩌고저쩌고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라고 다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공격하는데 서유럽은 어떻대? 부유하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돈 많은 나라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랑 저국가 두 개를 비교하면 무리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 일자리가 줄어들진 않을까요?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서 뭐 노동력 대체하기보다 보완한대요. 뭐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반대 측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급한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이걸? 난민이 많은 찾는 나라가 아니래요. 난민 선호도가 낮다. 리뷰가 별로 안 좋나 봐요, 난민들한테. 그래가지고 찾는 나라가 아니래요. 그래서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어쩌고저쩌고 일보에 따르면 난민은 주로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생긴대요. 근데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은 유럽으로 향하고 중남미 출신의 난민은 미국과 캐나다로 간대요. 뭐 당연하죠. 가까운 데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자기 나라에 전쟁 나고 막 천재지변 일어나는데 막 뭐 비행기 타고 무슨 1등석 타고 멀리 있는 나라까지 갈 필요 없죠. 그래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높인다고 해도 정착해서 보호받으며 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정착하더라도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국민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거고, 유엔 난민기구와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1000명 중에
33%는 난민 수용에서 찬성했지만 53%는 반대했대요. 그러면 53%가 반대했다는 근거죠. 그렇죠? UN이랑 어디야 이게? 땡땡 리서치가 얘기하기를 53%가 반대한다 라는 객관적 사실을 갖고 왔어요. 그렇죠? 조사 결과니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예멘 난민 500명이 들어왔을 때 어쩌고저쩌고 달라졌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인정률을 높이면 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대요. 이게 지금 범죄의 우려가 있다. 난민이 만약에 들어오면 범죄 우려가 있다. 여러분들은 범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통계적으로 숙제를 안 해온 학생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사실이 있어요. 뭘 어떻게 해. 반성해야죠. 난민을 수용하면 어쩌고 하면서 장기간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국가는 이주한 난민들의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자 부정적 인식이 생겨서 급기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느 나라 얘기하는 건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이에요. 그쵸? 다른 나라 사례를 얘기한 거야. 그쵸? 이거 아마 교과서에 이름을 실으면 논란될까 봐 안 실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 경우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 연결을 시켰죠. 지금 이걸 갖다가 그쵸? 이걸 갖다가 여기로 연결시킨 거야. 지금 근거는 하나지만 그 써먹기를 2번 써먹은 거죠.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어쩌고저쩌고를 높이는 데는 반대한대요. 반대하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여론조 찬성 측에서 다시 반대 친문을 합니다. 말씀하신 결과라고 2018년에 2021년으로 오면서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4%에서 33%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재반박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찬성 측에서 국민들의 태도가 좋아지고 있다. 찬성이 증가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부 인정. 하지만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평균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무리래요. 찬성 측에서 다시 이야기입니다.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을 근거로 범죄가 늘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근거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한 것이지 실제 범죄 사실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우려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도 인정은 하지만 불안감도 중요하다. 이런 이 복잡한 토론 관련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지문들이 복잡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굉장히 잘하고 싶어서 분필을 샀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컬러풀한 분필을 샀어요. 그쵸? 뭐야? 초록색? 이게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분필 한 10배 정도 될걸요? 가격이 아마.
어쨌든 그래서 찬성 측입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대요. 그러면서 난민들이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인정받아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많대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 기억하십니까? 잘 살고 있대요. 지방자치단체와 꾸준히 노력했고 제주도에 왔던 예멘 난민들 신청자들도 정착해서 잘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 근거로 얘기하는 게 또 뭐예요? 지금 어디? 아프간, 그다음에 예멘 난민들 사례 얘기한 겁니다.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취업도 하고 정착해서 잘 살고 취업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지낸대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작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건 동의하는데 반드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해야 할까요? 난민기구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주 날카로운 반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를 하는데 물질적 지원이었으니까 여기다 써야 되거든요. 복잡하다 진짜. 그래서 찬성 측에서는 간접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효과적이지도 않대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어쩌고저쩌고 적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들에서 가능했던 건 아닐까요? 이들의 경우를 난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골치 아프다. 인정했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고 하지만 정착한 사실이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다음 반대 측 입론 봅시다.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건 실행을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 2021년에는 한 명이 평균 129건을 담당했으며 시간도 20개월이래요. 또 통역할 사람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난민 심사를 받는 경우가 적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말을 잘랐죠. 그래서 찬성 2번이 이 인성이 개차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토론에서 적절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교과서에 실어 놓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반대를 하는 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공무원 1대 129를 부담했고 20.8개월이 걸렸다라는 것. 또 난민의 정착생활을 돕기 위해서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대요.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 이거 칸 나는 게 의미가 없겠는데?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독일은 초기부터 취업활동을 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도록 독일을 배우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국민의 책무와 난민의 의무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래요. 그래서 독일은
독일의 경우를 근거로 달았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있어서 경제 성장이 가능했고 우리나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 반대심은 합리적 절차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심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난민 심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다 여기다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는 반대 측에서 했지만 찬성 측에서 지들이 쏙 갖고 와서 다시 이거를 자기들 근거로 써먹고 있죠. 그렇죠? 흘러 들어오는 공격을 휘리릭해서 자기가 다시 뱉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극권 고수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심사 의문이 있다. 제대로 되는지 법에 따라 심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어렵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마치 문 밖에서 생명이 위협에 쫓겨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뭐 청소도 하고 들으면서 말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반론입니까? 아니 논리적인 반론입니까? 예? 논리적 반론입니까 이거? 아니죠. 감정이 호소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다가 가족의 안전이 깨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거 이제 되게 자주 나오는 거고요. 대학교에서 전공 수업 들을 때 범죄자가 왔을 때 과연 얘를 우리 집에 숨겨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한데 친구를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갖고 토론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막 그 영어 논문도 막 열심히 읽고 그 토 나오게. 그래서 아주 재밌는 주제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반론하고 끝납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 경제협력 개혁의 평균을 높여 열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쓰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중요한 거는 근데 저 그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림 자체를 막 달달 외우세요가 아니고 니네가 글 읽으면서 그림을 판서한 거를 그냥 흐름을 내가 지금 잘 따라오고 있구나 혹은 이해가 되고 있구나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것만 이제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판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냥 강의 내용 복습 용도로 쓰시고 실제로 내용 정리 여기 잘 돼 있어요. 283쪽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해줄 때 그냥 순서 이거 고려 안 하고 이제 공격 방어 위주로 쓴 거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거예요. 그 다음에 285쪽 보면은 학습 활동 1번에 3번 보면은 토론 논제에 따라 예상되는 필수 쟁점을 정리해보자 이러잖아요. 쟁점이 뭡니까? 쟁점이 뭐야? 맞아요. 그래서 위에 쓰세요.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하고 땡땡하고 쟁의, 투쟁 할 때 그 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박질 나는 포인트야. 싸움 포인트예요. 싸움 포인트. 그래서 어떤 쟁점에서는 찬성 측이 유리할 것이고 어떤 쟁점에서는 반대 측이 유리할 것이고 어떤 쟁점에서는 찬성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쟁점에서는 반대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토론 보면은 그 토론하는 사람들이 주제를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그 불리한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오려고 주제를 보통 바꾸는 거죠. 일단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기다렸다가 프린트 받아 가세요.